자, 안녕하세요. 22차시에요. 자,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이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게 될 건데, 아이고, 수업도 얼마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또 이제 7월이고 또 7월 말에는 기말 시험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오프라인으로 학생들 오게 되면은 정신 없을 겁니다. 수행 평가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을 거고, 이제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학생들 참 이러한 상황에서 상당히 많은 어려운 점, 곤란한 점이 좀 많을 거라고 선생님이 잘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좀 힘들더라도 잘 슬기롭게 극복을 하고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대한민국 헌법 기본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할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국가기관, 헌법기관에 대한 그 창설, 조직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각각의 작용을 하는 법적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를 이 얘기를 못했어. 교과서를 보면은 교과서의 맨 뒤에 페이지 300페이지, 딱 300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가 대한민국의 헌법 전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헌법의 그 양이 그렇게 많거나 길진 않죠. 왜냐하면은 이 헌법의 내용은 국민이 제정한 법으로서 상당히 고도로 압축되고 추상적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고 볼 수 있는 건데, 필요에 따라 선생님하고 이 헌법 조문들 각각 읽어봄으로써 수업 내용을 이어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118페이지, 11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전달을 좀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학습지 지난 시간에 21차 시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21차 시의 그 학습지 두 번째 장, 즉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5가지 기본권의 의미, 특징, 종류, 이러한 것들을 각각 비교하여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5가지의 기본적인 권리들, 차례대로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러한 모든 기본권들은 공통적으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118페이지를 보면은 기본권의 5가지가 그림으로 좀 나와 있는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덧붙여 가지고 필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은 연습장 같은 데다가 좀 적어 놓은 다음에 다른 곳에, 적절한 곳에 적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 제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의 제 10조에서는 보자. 교과서 119페이지 보자. 아니네. 118쪽에 가장 왼쪽에 상단에 보면은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별표를 좀 쳐보고, 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10조부터 쭈루룩 해가지고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 종류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화살표가 여기 이 중간으로 가든 아니면 요거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나오든 전혀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한번 가볼까? 제일 처음에. 자, 제일 처음에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전부터 그 인간의 투쟁의 역사라고 했지. 그때부터 구축된 자유권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유권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보자면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요구로서 그냥 그 당시의 절대 군주라든가 아니면 나의 존재의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로부터의 각종 간섭이나 침해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일종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이 권리는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천부적인 권리이면서 가장 포괄적인 권리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이 자유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자,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정도를 보자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봅시다. 자유권은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이나 활동을 간섭받지 않을 권리로서, 줄을 다 그어보세요. 신체의 자유,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이러한 것 등이 있다 라고 적혀 있는데, 특징 아니면은 이걸 예라고 해볼까요? 자유권의 가장 특징 혹은 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신체가 어느 누군가로부터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 그리고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것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신의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정신의 자유. 그리고 인간은 준 폴리티콘,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정치적인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자유권의 이 대상으로는 사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회, 경제적 자유 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됐지? 자, 중요한 거, 신체의 자유, 정신의 자유, 그 물질적인 신체, 그 자유,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그리고 사회 경제적 자유로서 어떤 거주 이전의 자유라든가 직업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 각각 지금 살펴볼 겁니다. 자, 봅시다. 교과서에는 잘 안 나와 있네. 보자. 자, 신체의 자유라고, 요거는 미안해. 유인물 해봐야 돼. 유인물. 자, 요거 유인물 자유권을 봅시다. 자유권의 내용을 보면 신체의 자유라고 적혀 있지. 제일 처음에 죄형 독점주의라고 적혀 있네.
죄형 법정주의. 자, 여러분들 받은 유의물에 여기 이 페이지라고 적혀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에 가장 밑에 있습니다. 자, 이 순서는 좀 맞지가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여기 별표를 좀 쳐보고 이거 어떤 반에서는 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교과서에 있는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어떤 국왕이라는 사람들이 그 전에는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막 잡아 가두든가 아니면은 어떤 형벌을 가했었는데 그러한 거를 이제 지양하고 오로지 그 사람이 짓는 죄랑 그에 합당한 형벌이라는 거는 법률로서 정해가지고 집행을 하자는 의도로 정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면은 죄형 법정주의라고 해가지고 뭐 명확성의 원칙이다, 적절성의 원칙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냥 지금은 신체의 자유로서 죄형 법정주의다라는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을게요. 자, 적법 절차의 원리, 그렇지?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뭐 구속을 시키든지 아니면 체포 등을 할 때는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의 신체적인 자유를 뭐 제약을 가한다든가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자 묵비권이라고 적혀 있는데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자, 영장 제도, 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체포 구속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등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자 신체의 자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죄형 법정주의로부터 연좌제 금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자유권에 해당을 하고 특히 신체의 자유에 속한다는 개념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정신의 자유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눈여겨봅시다. 자, 정신적 자유 밑에 있는 거 양심의 자유 적혀있지, 그리고 종교의 자유, 그리고 이거 한번 적어보세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언출집결이라고도 하는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생각을 모여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인 자유도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기본적인 권리, 자유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문예술의 자유가 있고, 다음에 사회의 경제적 자유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 그렇지, 자기가 마음대로 거주할 곳을 정해가지고 이사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하는 그런 내용. 자, 직업 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통신의 자유. 마지막으로 그걸 적어보세요.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경제적으로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 자기의 부를 행사함에 있어가지고 좀 자유를 가한다 라는 의미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전부 다 자유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거 어떤 말에서는 설명했었는데 이거를 이거 적을 때까지 5가지나 적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From the state 라고 해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로는 가장 포괄적이고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권리라고 자유권을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가볼까? 자, 두 번째 평등권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뭐 신분이나 재산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외모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신분, 재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각종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됐지?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반에서는 또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형식적인 평등, 그리고 실질적인 평등,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 해가지고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것은 다르고 막 이러한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 평등이라는 거, 자유권 다음에 형성되는 중요한 권리로서 이것도 일종의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지? 자, 이거는 평등권은 여기 유의무를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자. 이 평등권이라는 거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봅시다.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랄까 아마도 다른 게 한 게 있어가지고 이 정도. 뭐 법 앞에는 누구나 뭐 평등하다 이런 개념도 있는데 유인물이 봅시다. 유인물. 자, 평등권 해서 right to equal이라고 적혀 있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고 정의의 관점에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을 보니까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 즉 포괄적인 기본권, 천부적인 기본권, 그리고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거기다 전제 조건이라고 적용됐고요. 자, 내용을 봅시다.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사회적인 특수 계급의 금지. 대한민국은 신분 사회가 아니죠. 형식적으로는, 뭐 실질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분 사회가 만연돼가지고 뭐 양반이 있고 노비가 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일단 법적으로는 그러한 신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누구나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육의 기회 균등, 그래서 교육이라고 적으면 돼요. 다음에 근로관계에서의 양성평등,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남성은 뭐 월급을 많이 준다든가 여성은 월급을 적게 준다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옳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이러한 것들도 옛날에는 집안일은 무조건 여성이 하고 바깥일은 남성이 한다라는 좀 가부장제적인 유교적인 질서가 만연되어 전통사회적인 그러한 어떤 고리타분한 그런 관습 등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합리성의 이유로 차단시켜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로 하면 되고, 평등권 교과서에는 보자. 이 헌법 조문은 조금 이따 한꺼번에 같이 볼게요.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가볼까? 3번 참정권. 자, 참정권은 이제 여기 유의물을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 참정권 political right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참정권이라는 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고대 그리스의 어떤 아테네 자유 시민들, 그리고 제한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르주아 혁명, 시민혁명으로 어떤 근대 시민사회가 열리긴 했지만 역시 배제되는 사람들, 여성이라든가 노동자들이 있었다고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참정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참정권이라는 것은 일정한 연령 이상의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이거를 보통선거라고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어떤 정치 참여의 기회를 보편적으로 적용한다고 볼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보니까 각종 선거권이라든가 공무, 당인권, 누구든지 공무원이 돼가지고
국가의 업무를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민 투표권 이런 게 있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참정권이라는 거는 자 거기 교과서에다 같이 적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능동적인 권리인 동시에 열거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거적인 권리라는 의미는 법 안에 열거된 내용들만 인정을 한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국가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래서 이거는 to the state라고 볼 수 있습니다. to the state, 국가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가의 자유.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네. 행정권. 자, 각종 선거권이라든가, 날씨가 비가 와가지고 뚝뚝 잘 끊어지네.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국민투표권, 직접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소로서 국민이 국가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국민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는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고, 자, 이제 유인물을 봅시다. 자, 주권자로서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종이 울릴 건데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등장 배경을 보면 근대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분 계급, 자, 신분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됐었고, 다음에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는 재산의 규모, 재산에 따라서 참정권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한 결과 보통 선거가 실시되었고, 비로소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국민의 4대 선거의 4대 원칙 여러분들 다 알고 있죠? 뭐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 이 네 가지의 기본적인 선거의 원칙이 있어요. 사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필드에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성격, 능동적인 권리라는 거. 자, 내용을 봅시다. 선거권, 국가기관의 주요 공무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뽑습니다. 그리고 그걸 대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우리의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입법부,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이 직접 뽑습니다. 그치? 총선이라고 하지. 그 정도. 물론 뭐 사법부라든가 그런 것들은 이제 각종 행정부라든가 이제 입법부에서 서로 동의를 한다든가 뭐 선출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활동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국가의 핵심적인 요직의 어떤 공무원들은 국민의 손으로 직접 뽑는다는 점. 자, 공무담임권. 자, 국가 및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투표권. 국가의 중요한 결정이나 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도 필요에 따라서 국민의 어떤 여론, 어떤 시대적인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로 헌법 수정이 8번, 8차, 9차, 8차에서 수정이 된 후로 지금 30년 동안 쭉 변동하지 않고 지속이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개헌 논의 지금도 활발하게 정치하는 분들 좀 활발하게 의견이 오고 가고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봅시다. 네 번째, 사회권. 사회권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열거적인 권리로서 반드시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by the state,
즉 국가에 의한 자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권 자체를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자유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사회권이라는 거는 자 의미를 보자.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등장 배경에 자본주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서 어떤 부익부, 빈익빈대라는 빈부격차의 문제 등을 비롯해 인간 소외 문제, 여러 가지 자본주의의 모순 등이 좀 급격하게 양산되게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회권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어요. 역사적으로는 1919년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최초로 복지국가 헌법 사회권적 기본권이 규정되었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고, 자 그래서 성격을 보니까 적극적 권리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권리. 자, 요것도 적극적인 권리이고 요것도 적극적인 권리인데 아니지? 적극적인 권리는 조금 이따 보는 청구권. 그러니까 적극적인 권리, 이건 능동적인 거랑 적극적인 거랑 이게 좀 약간 법률적으로 가면 좀 심오한 내용이 있는데, 이따가 보게 되는 청구권도 적극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좀 더 앞서서 나왔다라는 의미예요. 자, 복지국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리.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그리고 교육을 받을 권리, 그렇지? 그리고 일을 할 권리, 근로의 권리, 그리고 노동상권이라고 적어보세요. 여기 대표적인 거 노동상권이라고 있어요. 같은 말로 근로상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뭐 단결권이다, 단체 행동권이다, 단체 교섭권이다, 이러한 얘기들은 나중에 교과서 훑어보면서 오프라인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식으로 사회권이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 5번째, 청구권이 있습니다. 클레임 라이트라고. 무엇인가를 문서로서 내가 어떤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정부의 어떤 글자, 문서로서 국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권이라고 하고, 자, 이거는 다른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이고 수단적이고 절차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지?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사회권이 적극적인 권리라고 했고, 요거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권리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열거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요거 열거적인 거, 요거 열거적인 거, 뭐 열거적인 거, 이 정도. 열거적이라는 말은 그 국가의 성문법, 즉 글로 되어 있는 국가의 헌법, 그 법률, 그러한 것들을 통칭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시되어 있는 것만 좀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치? 하지만 자유권이나 평등권, 이러한 것들은 이 열거된 것 이상의 의미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열거된다는 의미는 적혀 있지 않아요. 자, 청구권 이제 마지막 유임을 봅시다. 자, 국민이 국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가나 타인한테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수단적인 권리라고 적혀 있고, 자, 그리고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서 적극적 권리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 밑에 내용이 엄청 많지. 자, 청구권의 종류들이 여기 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정도가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좀 암기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청원권. 자, 국가기관이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그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거나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문서로서 의견을 진술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재판 청구권.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헌법이랑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고 되어 있네. 다음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어떤 사람이 범죄인에 의해서 신체적인 훼손이 가해된다, 뭐 신체적인 자유, 정신적인 자유 여러 가지 어떤 손해를 받은 거야. 그러면 그 범죄자한테 국가가 범죄자로부터의 발생한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적절하게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사실 물질적인 게 있고 비물질적인 게 있는데 비물질적인 부분, 즉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위자료의 개념도 나오긴 하는데, 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다음에 형사보상 청구권.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가 정당한 보상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아이고, 여러분들은 지금 피의자, 피고인 이런 말들 상당히 어려워하거나 해가지고 모를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할 건데, 피의자라는 거는 그냥 의심을 받는 사람이야. 그치? 의심을 받고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어떤 혐의가 없는 걸로 밝혀졌어. 그치?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의심을 받으면서 어떤 도주의 우려라든가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디 구속돼 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이 되어 가지고 어디 갇혀 가지고 어떤 수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없다는 걸로 밝혀지게 되면은 이 사람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 사람한테 국가가 어느 보상을 해준다는 개념. 아니면 피고인이라는 개념은 공소 제기를 받은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 그 공소 제기, 기소로 인해서 피고인으로 신분이 좀 바뀌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피고인으로서 어떤 감금된 상황에서 검사, 수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결을 받으면 억울하잖아. 그 전에 갇혀있던 그 시간이.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보상해주는 거. 마지막으로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나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배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거 유인물은 다 된 것 같고, 사실 오늘 22차시라고 적혀있는 이 준법의 의무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5분, 10분 정도에 짤막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태까지 공부한 이 내용들도 전부 다 헌법의 법조문들이 있는데, 이 법조문에 대한 내용들 함께 교과서에서 좀 훑어봄으로써 요거는 자유권이다, 요거는 참정권이다, 요거는 사회권이다, 이거 좀 가려내는 좀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네. 오늘은 좀 간략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 좀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행평가 많고 시험 좀 많은데 다들 힘들 내시고 좀 웃는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봐요. 자, 빠이빠이.